디지털 커뮤니케이션 시스템. 오늘은 Digitally Modulated Signals and Their Power Spectral Density라는 제목 중에서 부제로 OFDM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먼저 빅픽처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이 파워 스펙트럴 덴서티 들에 대해서 계속 보고 있었는데요. 특별히 이렇게 트랜스미티드 시그널의 파워 스펙트럴 덴서티에 대해서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트랜스미티드 시그널의 컴플렉스 엔벨로프와 이 트랜스미티드 시그널의 파워 스펙트럴 덴서티들 간의 관계를 먼저 봤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었죠? X는 리얼 밸류드 밴드 패스 랜덤 프로세스이고요. 이 파워 스펙트럴 덴서티는 컴플렉스 엔벨로프의 파워 스펙트럴 덴서티를 오른쪽으로 센터 프리퀀시만큼 이동하고 또 플립을 한 다음에 그래서 플립을 하고요. 왼쪽으로 센터 프리퀀시만큼 이동할 후에 4분의 1로 나눠준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는 뭐였죠? 네, 저희가 프리엔벨로프를 구할 때 결국 프리퀀시가 네거티브인 부분은 버리고 포지티브인 부분을 2배를 했었죠. 시그널을 2배 하기 때문에 파워가 4배가 되었었고 그것 때문에 이렇게 4로 다시 나눠줘야지 맞게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일반적인 관계식이고요. 이 식은 사실 이것이 Y sensational이냐 X of T가 Y sensational이거나 또는 아니거나 언제나 성립하는 식이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컴플렉스 엔벨로프가 디지털리 모듈레이티드 시그널의 컴플렉스 엔벨로프일 때 예를 들면 앰플리튜드 시프트킹, 페이즈 시프트킹, 펄스 앰플리튜드 모듈레이션, 쿼드러처 앰플리튜드 모듈레이션일 때는 좀 더 특별한 식이 있었습니다. 먼저 이 4가지 시그널링 형태를 공통하는 식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래서 컴플렉스 엔벨로프는 D of N이라는 N번째 데이터 심볼에 P of T라는 트랜스밋 펄스를 캐피탈 T만큼 쉬프트해서 곱한 후에 모든 N에 대해서 썸을 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 컴플렉스 엔벨로프의 파워 스펙트럼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트랜스미션 레이트가 먼저 나왔죠. 그래서 1 over 캐피탈 T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는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데이터 심볼의 영향 그리고 이 트랜스밋 펄스의 영향이 차례로 나타나야 되겠습니다. 먼저 데이터 심볼이 여기서처럼 Y sensational이 데이터 심볼 시퀀스라고 할 때는 어떻게 되죠? Y sensationality는 그 오토 코릴레이션 펑션 그리고 그 오토 코릴레이션 펑션의 타임 에버리지드 여기서는 Y sensation이니까 후리어 트랜스폼이 바로 나왔었죠. 그래서 이 데이터 심볼의 파워 스펙트럴 덴서티인 phi sub dd of e to the j2 pi f에 이것이 피리어딕 시그널인데 피리어드가 1인데 피리어드를 1 over 캐피탈 T로 바꾸는 스케일링 과정이 있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아규먼트 e to the j2 pi ft였고요. 그 다음에 트랜스밋 펄스의 영향이 이렇게 나타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경우든 ASK든 PSK든 PAM이든 QAM이든 항상 이런 꼴로 나타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와 관련해서 offset QPSK 그리고 minimum shift keying에 대해서도 배웠었습니다. offset QPSK는 이제 QPSK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어떻게 달랐습니까? QPSK를 이렇게 봤죠. in phase에 BPSK가 있고 쿼드러처에 또 BPSK가 있는 그런 걸로 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쿼드러처를 2분의 심볼 타임만큼 딜레이를 주면은 그것이 바로 offset QPSK입니다. 그런데 파워 스펙트럼은 어떻게 됐나요? QPSK와 offset QPSK의 파워 스펙트럼은 차이가 있었나요? 네, 없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랜덤 프로세스가 있을 때 그 랜덤 프로세스를 딜레이를 준다고 해서 파워 스펙트럼이 달라지지 않고요. 또 페이즈를 쉬프트한다고 해서 파워 스펙트럼이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QPSK의 쿼드러처 페이즈 시그널을 딜레이를 준 것이 offset QPSK이기 때문에 QPSK와 offset QPSK는 파워 스펙트럼이 달라지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offset QPSK 자체로는 파워 스펙트럼을 더 좋게 바꾸는 그런 역할을 하지 못했고요. MSK는 어떤 것이었나요? MSK는 offset QPSK의 rectangular transmit power를 half sine transmit pulse로 transmit waveform으로 바꾼 것이었죠. 그렇게 됐더니 이번에는 복잡한 계산이 있었습니다만 그 계산을 하고 나니까 파워 스펙트럼이 바뀌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나오는 것처럼 이 IID, 안티포달 시그널링일 때, 즉 BPSK들이 이제 인페이즈와 쿼드러츠에 있다고 봤을 때 데이터가 1과 마이너스 1이 2분의 1씩이고 앞에 심볼들과 뒤에 심볼들이 모두 인디펜던트하다고 했을 때 그 컴플렉스 엔벨로프의 파워 스펙트럼이 좀 흥미로웠습니다. 어땠었나요? 네, 컴플렉스 엔벨로프의 파워 스펙트럼을 계산했더니 여기가 1 over 2t고 여기가 2, 3, 4, 5 이런 식으로 돼 있을 때 파워 스펙트럼은 시메트리컬 했는데 옵셋 QPSK나 QPSK 또는 뭐 ASK, PSK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 다음에 펄 쉐이핑이 안 된 QAM도 그렇고요. 렉탱귤러 펄스를 쓰면 이렇게 여기 1 over t에 해당하는 곳에서 이렇게 널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정수배에서 다 이렇게 널이 나타났고요. 그래서 이제 뭐 이런 식으로 됐었고요. 특히 offset QPSK와 QPSK일 때는 뭐 T sync square FT의 파워 스펙트럼이 비례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메인 로브는 width가 2 over T가 됐고요. 그 다음에는 또 널투널 밴드위스도 2 over 캐피탈 T였습니다. 그리고 요 디케이 레이트를 보니까 좀 제가 잘못 그린 것 같은데 요렇게 그리면요. 디케이 레이트를 보니까 마이너스 20 dB per decade. 네, 이렇게 이제 나왔었습니다. 네, MSK는 half sine pulse를 썼는데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예, 메인 로브가 좀 두꺼워졌습니다. 그래서 메인 로브가 50% 늘어나서 이제 이렇게 되는데요. 그 다음에 사이드 로브는 매우 빠르게 디케이를 해서 이렇게 그려봤더니 마이너스 40 dB per decade로 좋아졌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파워 스펙트럼이 좋아지는 것은 이 PAM이나 QAM에서 PSK나 ASK와 달리 렉탱귤러 펄스 대신에 half sine 펄스를 쓰면 또 똑같이 얻어지는 것이었죠. 그래서 제가 어떻게 강조를 드렸었나요? 예, MSK는 펄스를 half sine으로 쓰기 때문에 좋아진 이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었죠? 네, MSK는 두 가지 프로퍼티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constant envelope 시그널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envelope, 컴플렉스 envelope의 absolute value를 딱 취하니까 네, constant가 나왔습니다. 모든 t에 대해서. 그러면 peak to average power ratio 또는 peak to mean average power ratio가 어떻게 mean envelope power ratio PMEPR이 어떻게 됐었죠? 예, 0dB가 나왔었죠. 0dB가 나온다는 것은 PAPR이 매우 좋은 프로퍼티 중에 하나입니다. PAPR이 모든 것을 설명하지는 않지만 non-linear amplifier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 시그널을 앰플리파이 할 수 있는가를 나타내는 지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0dB다. PAPR이 하는 좋은 프로퍼티가 있었는데요. 문제는 다시 돌아와서 ASK나 PSK 중에서 특히 ASK에서 그러니까 BPSK죠. BPSK 같은 경우 또는 PSK에서 QPSK나 모든 MPSK를 보면 항상 사실 이 컨스턴트 엔벨로프는 만족이 됩니다. 또 하나 만족돼야 될 게 여기서 이제 컨티뉴어스 페이즈였습니다. 그래서 MSK는 컨스턴트 엔벨로프의 컨티뉴어스 페이즈 시그널이었기 때문에 디스컨티뉴티가 나타나지 않았고요. 그래서 실제로 프랙티컬 임플리멘테이션을 했을 때도 non-linear amplifier에서 효율적으로 증폭될 수 있기 때문에 장점을 가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트랜스밋 시그널을 볼 때는 파워 스펙트럼 물론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레귤러토리 오가니제이션에서 스펙트럼 마스크 같은 것으로 이 이상 파워를 에미션 하면 안 돼. 이렇게 주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트랜스미팅을 할 때 파워 앰플리파이어로 앰플리피케이션을 하는데 그 앰플리파이어가 파워 이피션트하게 작동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른 PAPR 말고도 다른 프로퍼티들이 있어야 됐습니다. 파워 스펙트럴 덴서티와 이외에 PAPR이라든가 페이즈의 컨티뉴어티 이런 것이 있어야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난 시간에 DSCDMA의 파워 스펙트럼을 봤는데요. DSCDMA는 2.5 제너레이션 그리고 third generation cellular wireless standard에서 사용된 멀티플 액세스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 CDMA의 파워 스펙트럼을 구할 때 우리가 한 가지 가정을 세웠습니다. 흔히 사용되는 그 수도 노이즈, PN이라고 하죠. 수도 노이즈 코드 또는 수도 노이즈 시퀀스를 수학적으로 랜덤 시퀀스다 이렇게 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랜덤 시퀀스는 어떻게 보면 화이트
시퀀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봤더니 결국은 이 ds-CDMA 시그널을 어떻게 볼 수 있었습니까? 그 칩 펄스라는 기준으로 보면은 화이트 시퀀스의 시퀀스가 칩 펄스로 QAM 모듈레이션 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계산했더니 치핑 레이트 또는 칩 레이트 곱하기 칩 펄스의 에너지 스펙트럴 덴서티가 바로 컴플렉스 엔벨로프의 파워 스펙트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ds-CDMA의 스펙트럴 마스크를 맞추기 위해서는 이 칩 펄스를 잘 디자인해야겠다, 이런 결론에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이까지가 리뷰고요. 오늘은 우리가 OFDM, 이것은 OFDM은 이제 흔히 말하는 4G 또는 4G LTE 시스템에서 인플로이 된 다운링크에서 인플로이 된 방법인데요. 이 시그널을 이제 우리가 정확하게 뭐 파일럿이 들어있을 때까지 고려하진 않겠습니다만은 대략적으로 우리 계산을 정의를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의 파워 스펙트럴 덴서티를 오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이 FSK라는 것을 좀 봐야 됩니다. Frequency Shift Keying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조금 보고 OFDM과 OFDM의 파워 스펙트럴 덴서티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페이지에서는 FSK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FSK는 앞서 우리가 배운 ASK, 그 다음에 PSK와 유사하게 이 SK가 붙었습니다. 그래서 뭔가를 시프팅해서 메시지를 싣는 것입니다. 이 시프팅이라는 것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abruptly 바꾼다. 그런데 그냥 바꾸는 것이 아니라 이 디지털 모듈레이션에서는 이제 어떤 주기를 정해놓고 주기적으로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이름이 뜻하듯이 FSK는 프리퀀시를 이번에 이제 주기적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폴라 코오디네이트에서 이제 리얼 밴드 패스 시그널을 나타내면 possibly 이제 타임 베링 앰플리튜드의 어떤 코사인 펑션의 어떤 phi of t라는 total instantaneous angle이 이제 들어있게 되는데요. FSK는 말 그대로 프리퀀시만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이 앰플리튜드 또는 뭐 envelope는 그대로 두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total instantaneous angle에 해당하는 부분이 매 t마다, 여기서는 편의상 0t, 2t 이렇게 t의 정수배만큼씩 바뀔 때 요 안에 들어가는 theta of t가 이렇게 바뀌는 것으로 봤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렇게 되겠죠. 이쪽이 이제 t축이면 0에서 캐피탈 T, 2t, 3t, 이렇게 4t 이렇게 돼서 처음 요 0에서 t 구간에는 이제 어떻게 됩니까? 여기 보시면 듀레이션이 캐피탈 T인, 듀레이션이 캐피탈 T고 높이가 1인 렉탱귤러 펄스이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는 2파이 f1t 플러스 세타 1 이렇게 되죠. 브래킷은 그냥 서브스크립트로 처리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구간에서는 어떻게 되나요? 2파이 f2t 플러스 세타 2. 네, 이런 것들이 이제 가능하겠죠.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시그널이 날아가게 됩니다. 브래킷을 하는 게 낫겠네요. 네. 그래서 이 F와 세타가 있는데 사실 세타에는 뭐 특별히 정보가 실려 있지 않은 것이고요. 세타는 아무렇게나 돼도 되고요. 중요한 것은 이 F of n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F of n은 어떤 finite set에 속합니다. 프리퀀시들을 모아놓은 finite set에 속하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프리퀀시가 이제 바뀌는데요. 어떤 레이트로 바뀝니까? 네. 렉탱귤러 펄스가 듀레이션이 캐피탈 T니까 매 캐피탈 T 세컨드마다 프리퀀시가 바뀌고요. 따라서 rate of change in frequency는 그 인버스인 1 over 캐피탈 T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몇 비트가 매 T 세컨드마다 전송이 되나요? 우리가 이 F of n이라는 사용 가능한 프리퀀시가 이 캐피탈 F라는 finite set의 엘리멘트고 그것의 카디널리티, 즉 number of element죠. 이것에다가 로그 베이스 2를 취하면 이제 비트 수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 하나의 FN에서는 요만큼의 비트가 들어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서로 다른 프리퀀시를 두 개를 써서 보낸다면은 즉 cardinality of F가 2라면 우리가 바이너리 FSK 그래서 BFSK라고 하고 이것은 한 비트죠. 이게 2일 때 이게 로그 2 베이스 2가 1이니까요. 한 비트를 매 캐피탈 T마다 이제 보낼 수 있게 되고 만약에 이 cardinality of F가 서로 다른 사용할 수 있는 프리퀀시가 캐피탈 M개 있다면 로그 2 베이스
m이죠. 로그 2 베이스 m개의 비트를 매 t마다 이제 우리가 전송하게 되겠습니다. 흔히들 우리가 F1, F2 이렇게 FM까지 m머리 FSK가 있을 때 편의상 숫자가 이 서브스크립트가 작은 것의 값이 그 다음 것보다 작다. 즉 순서대로 F1, F2, FM까지 있다고 많이들 보고요. 특히 m머리 FSK에서는 요 간격을 F1과 F2, F2와 3, 그 다음에 m과 m-1 간의 간격을 모두 같게 놓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간격을 우리가 델타 F라고 놓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이 델타 F가 상수가 결국 이제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스템을 만든다면 어떻게 만들면 될까요? 예를 들면 우리가 로컬 오실레이터가 여러 개 있습니다. 로컬 오실레이터 1이 있고 로컬 오실레이터 2가 있고 만약 m머리 FSK라면 로컬 오실레이터 캐피탈 M이 있고요. 그래서 나오는 시그널이 이제 다들 뭐 코사인 2파이 F1T 플러스 세타 1, 코사인 2파이 F2T 플러스 세타 2 해서 코사인 2파이 FMT 플러스 세타 M까지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매 캐피탈 T마다 이제 이 중에 하나를 골라서 이제 보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스위치가 있어가지고 switching at every t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쪽에 연결하느냐는 그 메시지에 따라서 이제 다르게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쪽에 날아가는 것이고요. 그랬을 때 특별히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가요? 여기 컨벤션은 이 컨벤션에 따르면 F1에다가 어떤 델타 F를 더해서 F2가 되고 거기에 또 델타 F를 더해서 F3가 되고 해서 FM-1에 델타 F를 더해서 FM이 되게 보통 그렇게 equally spaced then frequency들을 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 델타 F를 이제 어떻게 정하느냐를 봐야 되는데요. 사실 이 FSK를 설명드린 것은 FSK가 물론 중요하지만 이 FSK에서 나오는 어떤 조건이 OFDM을 이용하는데도 또 나오기 때문에 같이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이 델타 F를 어떻게 선택하면은 이 심볼들이 오소고날해질 수 있느냐 뭐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전송을 했을 때 수신기에서 여기 수신을 하겠죠. 수신기에서 어떻게 하냐면 이 시그널을 이제 여기다 쓸까요? 시그널을 이렇게 스플릿을 합니다. 카피를 하는 것이죠. 카피를 한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은 이런 것입니다. 여기다가 이제 코릴레이션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는 코사인 2파이 F1 T 플러스 뭐 V1 그 다음에 이쪽은 코사인 2파이 F2 T 플러스 V2 그 다음에 코사인 2파이 F3 T FM이죠. FM T 플러스 VM 이렇게 이제 코릴레이션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것을 이제 매 구간, 매 T마다 이렇게 적분을 해서요. 왜 이렇게 되는지는 이제 디텍션 티어리에서 나옵니다. 이 시간에는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이것을 이제 컴패레터를 이용해서 이제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어느 쪽이 이제 가장 큰 값이 나오느냐를 보고 이제 하려고 하는데요. 엄밀히 말씀드리면 여기서 이제 코사인과 사인이 다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온 것을 사실 코사인 쪽에 코릴레이션 한 것을 제곱하고 사인 쪽에 나온 것을 제곱해서 이제 스퀘어 루트 취하거나 해서 나머지 각각 두 개씩 나올 텐데요. 사인, 코사인 비교를 해서 가장 큰 쪽을 큰 쪽이 전송되었다 뭐 이렇게 비교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할 때 결국은 원하는 것이 이제 요 수신된 시그널이 요 코릴레이터들을 통과했을 때 원하는 매치가 되는 캐리어 프리퀀시, 매치가 되는 프리퀀시에서는 이제 어떤 값이 나오고 매치가 되지 않는 프리퀀시에서는 이렇게 캐피탈 T 동안에 적분하고 나면 제로가 되게 즉 오스토고널하게 이렇게 만들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이 컨디션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네, 다시 이제 깔끔하게 좀 정리를 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여기 시그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캐피탈 T 구간 내에 이제 수신이 됐습니다. 이 시그널은 캐리어 F sub M을 가지고 있고요. 어떤 페이즈 phi sub M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뭐 쓰면은 이제 코사인 2파이 FMT 플러스 세타 M입니다. 그걸 그냥 이렇게 리얼 이렇게 썼습니다. 편의상.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다른 코사인 시그널이 생깁니다. 코사인 2파이 FNT 플러스 세타 N.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그널에다가 코사인도 곱하고 사인도 곱해야 되는데요. 이 문제에서는 이 세타 N이 아비트러리 할 때 이제 성립해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세타 N을 하나 선택하고 세타 N에 2분의 파이 더하면 또 되기 때문에 사실 뭐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for all 세타 M과 세타 N에 대해서 이 적분을 하고 났더니 거의 제로가 되는 조건을 구하면 사실 이제 코사인과 사인을 둘 다 곱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각각 코사인으로 코릴레이션한 브랜치와 사인으로 코릴레이션한 브랜치 아웃풋을 제곱해서 더해도 각각 0이니까 다 0이 되겠죠. 자, 그래서 어쨌거나 하고 싶은 것은 이 조건을 찾는 것입니다. 두 개의 코사인 펑션이 페이즈에 무관하게, 이게 중요합니다. 페이즈에 무관하게 한 주기, 여기선 주기는 아니죠. 한 심볼 피리어드 캐피탈 T,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달라지면 피리어드가 달라지면 심볼 피리어드 달라지면 값도 달라지기 때문에 어쨌든 캐피탈 T로 정의된 어떤 인터벌 동안 코릴레이션을 했을 때 거의 제로가 되는, 여기서 캐리어들이 매우 클 때입니다. 거의 제로가 되는 조건을 찾아보라,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다르게 써보면 이 real of something은 어떻게 되죠? 네. 2분의 요 something 더하기 이 something의 칸주기 이렇게 되죠. 그래서 써보시면 2분의 1에 e to the, 그래서 여기 있는 것 j 2파이 fmt 플러스 세타 m, 그 다음에 플러스 e to the 마이너스 j 2파이 fmt 플러스 세타 m, 이게 첫 번째 텀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리얼 파트가 또 2분의 1에 e to the j 2파이 fnt 플러스 세타 n, 그 다음에 플러스 e to the 마이너스 j 2파이 fnt 플러스 세타 n,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두 개 곱하기 때문에 이제 2분의 1을 뽑아내고요. 그 다음에 전개를 하면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면 더하는 것이 나오죠. 이거 뭐 실제로 코사인 그 트리고노메트릭 아이덴티티죠. 코사인 곱하기 코사인은 코사인 더하기 코사인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계산을 해보시면 결국은 코사인 2파이 fm 더하기 fn t 플러스 세타 m 더하기 세타 n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2분의 1에 코사인 2파이 fm 마이너스 fnt 플러스 세타 m 마이너스 세타 n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적분을 할 텐데요. 한번 보시면은 여기는 이제 첫 번째 텀이 이제 2분의 1에 그 다음에 2파이 fm 더하기 fn 이렇게 되고 이게 사인이 되죠. 사인 어쩌고 이렇게 된 다음에 이것을 뭐 어떤 LT에서 L 플러스 1 캐피탈 T까지 적분하는 것인데요. 보시면은 이 절대값이 어떻게 됩니까? 네. 이쪽은 커봐야 이제 1이니까요. 1 빼기 민맥스 생각하면 2죠.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됩니다. 2파이 fm 더하기 fn으로 바운딩이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캐리어들을 굉장히 크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첫 번째 텀은 거의 0이 되고요. 두 번째 텀을 보시면 이제 2분의 1의 코사인 fn-fnt인데 이게 모든 세타에 대해서 성립해야 되니까 결국은 이 코사인 펑션을 캐피탈 T만큼 적분을 했더니 제로가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돼야 되나요? 네. 이 2파이 fm-fn의 t를 곱한 것이 2파이의 어떤 정수배가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우고 나면 결국은 어떻게 되나요? 네. fm-fn이 t의 어떤 정수배고 따라서 만약 m이 n보다 크다면 즉 델타 f는 어떻게 됩니까? m을 i 플러스 1 n을 i라고 하면은 이제 이게 델타 f인데 제일 작은 값은 t분의 1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FSK에서 frequency spacing을 정할 텐데 이 스페이싱이 가장 작은 하지만 여전히 수신 시그널들이 서로 오소고날하게 되는 그 페이즈에 무관하게
오소고날하게 되는 조건을 찾았더니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예, 이 델타 F가 1 over t, 즉 심볼 레이트와 같을 때 또는 그것의 정수배일 때 오소고날 렐러티가 유지했고요. 그러면 미니멈은 어떻게 될까요? 네, 바로 요 심볼 레이트가 되죠. 그래서 minimum frequency spacing for orthogonal MFSK, M머리 FSK는 어떻습니까? 그 스페이싱이, 캐리어 간의 스페이싱이 트랜스미션 레이트와 같다. 즉, 그 렉탱귤러 펄스를 사용해서 우리가 프리퀀시를 매번 쉬프팅을 할 텐데, 그 렉탱귤러 펄스의 트랜스미션 레이트 1 over 캐피탈 T와 같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건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두 개의 서로 다른 주파수를 갖는 캐리어가 내적이죠. 이렇게 하나 컨주게이션해서 해서 이제 적분을 0에서 t까지 하고 나눴을 때 델타 오브 m-n이 되는 이 조건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조건은 나중에 OFDM에서도 다시 사실상 사용되기 때문에 잘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M머리 FSK에서 유니폼하게 프리퀀시 캐리어들을 스페이싱을 둔다면 미니멈 스페이싱은 얼마라는 겁니까? 이웃하는 캐리어들이 오소고날해지는 미니멈 스페이싱은 우리가 그 프리퀀시를 바꾸는 그 레이트와 같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 OFDM에 대해서 시그널을 정의하고 파워 스펙트럴 덴서티를 공부해 보겠습니다. OFDM은 먼저 오소고날, 그 다음에 그 자르고 나면 FDM이죠. Frequency Division Multiplexing입니다. 그래서 이 멀티플렉싱은 다운링크처럼 여러 개의 신호를 이렇게 하나의 신호에 여러 서로 다른 유저에게 전달된 신호를 묶어서 이렇게 브로드캐스팅 하는데 이제 사용되는 것이죠. 그래서 4G LTE에서 다운링크에 이 OFDM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는 것과는 달리 이 안에 파일럿도 많이 들어가고 해서 사실 조금 달라 보입니다만 대체적으로 그 스펙트럼은 오늘 우리가 배우는 스펙트럼과 일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건데요. OFDM의 시그널 모델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실제 시스템 우리가 만들 때 어떻게 만들지 이거는 오늘 배우는 것과 약간 다릅니다. 그런데 그 실제로 만드는 시스템, 실제 우리가 임플리멘테이션 했을 때 그 최종적으로 나오는 파워 스펙트럼과 오늘 배우는 것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아쉽지만은 좀 단순화된 Continuous Time 시그널 모델을 배우고 그것으로부터 파워 스펙트럴 덴서티를 유도하겠습니다. 물론 중간에 실제로 이것을 구현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좀 설명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OFDM을 한번 정의하겠습니다. OFDM 시그널은 어떻게 볼 수 있냐면은 어떤 캐피탈 K개의 QAM 시그널들이 한 번에 전송되는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QAM 시그널이 있으면 스펙트럼 상에서 보면 이제 이렇게 뭐가 있을 텐데요. 이것을 같은 어떤 뭐 W1부터 W2 사이에 다 구겨 넣는 것이 아니라 일정 간격씩 캐리어 프리퀀시를 달리해서 전송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여기에 캐피탈 K개만큼 이제 썸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를 자세히 보시면 이것이 QAM 시그널입니다. 리얼 밸류드 밴드 패스 시그널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게 컴플렉스 엔벨로프인데요. 컴플렉스 엔벨로프는 이 심볼 K는 어떻게 보면 QAM 시그널의 인덱스고요. N이 타임인데 D of N이라는 데이터 심볼이 어떤 펄스에 의해서 곱해지는데 똑같은 간격만큼 이제 계속 딜레이가 되면서 곱해지고 이것이 이제 QAM 컴플렉스 엔벨로프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캐리어가 곱해져 있는데 자세히 보시면 K 인덱스에 따라서 QAM 시그널의 인덱스에 따라서 요 센터 프리퀀시가 조금씩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특별히 센터 프리퀀시가 어떤 첫 번째 F1을 기준으로 해서 T분의 1씩 계속 증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K를 1을 넣으면 이제 F1이 나오고요. 2를 넣으면 F1 더하기 1 over 캐피탈 T 이렇게 돼서 스페이싱이 1 over 캐피탈 T라는 T가 아직 뭔지는 모릅니다만 그 값으로 이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K번째 QAM 시그널의 캐리어는 이렇게 주어진다. F1 플러스 K over T다. K-1 over 캐피탈 T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제 각각의 QAM 시그널이 요 캐리어에 대해서 곱해질 텐데 요 캐리어를
서브 캐리어라고 하고요. 어떤 때는 요 시그널 전체 K번째 QAM 시그널을 또 서브 캐리어 시그널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이 부분은 서브 캐리어 톤이라고 하는 것이 더 맞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QAM 시그널이 캐피탈 K개 있는데 그냥 캐피탈 K개가 막 캐리어만 달리 더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보면은 정확하게 타임이 싱크로나이즈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캐피탈 K와 관계없이 요 렉탱귤러 펄스가 딱 이렇게 같이 곱해져 있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시간축에서 보면 예를 들면 0에서 어떤 t 플러스 델타 t까지 여기에서 모든 캐피탈 K개의 QAM 시그널들이 첫 번째 심볼을 보내고요. 그 다음 피리어드 동안에 모든 QAM 시그널들이 두 번째 심볼들을 보내고 이런 식으로 심볼이 싱크로나이즈드 되어 있습니다. 이걸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펄스 쉐입을 자세히 보시면 지금 그림을 그려드린 것처럼 이 P 서브 캐피탈 T 플러스 델타 T 오브 T는 이렇게 높이가 1이고 폭이 캐피탈 T 플러스 델타 T인 시그널입니다. 참고로 앞서 FSK에서는 어떻게 됐었나요? 이 스페이싱을 요 펄스의 길이, 렉탱귤러 펄스의 길이의 역수랑 같게 맞췄죠. 근데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캐피탈 T가 좀 작은 값이 될 텐데요. 참고로 델타 T는 항상 양수입니다. 네. 그런데 이 작은 값을 인버스한 그러니까 1 over T를 가지고 여기 캐리어 스페이싱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것을 반드시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T가 T 플러스 캐피탈 T보다 작기 때문에 1 over T는 1 over T 플러스 델타 T보다 이제 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델타 T는 어떻게 잡느냐? 여기서 이제 스페이싱의 역수에 해당하는 이 캐피탈 T에 대해서 여기 델타 T만큼 더 더해져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잡냐면은 우리가 사용할 채널의 임펄스 리스판스를 봅니다. 그러면 뭐 만약 FIL이라고 한다면은 어떤 순간부터 이제 다이 아웃해서 채널이 끝나는 지점이 있을 텐데요. 그래서 채널 디스퍼션이 되는 그 양 그것보다 약간 더 크게 잡습니다. 뭐 충분히 크게 잡기도 하고요. 그래서 채널 임펄스 리스판스의 길이보다 크거나 같게 잡습니다. 자, 그래서 이 델타 T를 너무 길게 잡으면 나중에 보시면은 이제 좀 문제가 생기죠. 스펙트럴 이피션시가 많이 떨어지게 되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만 이 채널 임펄스 리스판스보다 조금 긴 델타 T를 잡아서 여기다 사용하고 하지만 요 캐피탈 T라는 어떤 숫자의 역수만큼씩 캐리어 스페이싱을 둠으로써 실제 시스템이 멀티패스 채널 환경에서 굉장히 로버스트하게 그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건 좀 이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이 OFDM 시그널에 대해서 한번 보죠. 시그널 자체만 보면 어땠습니까? X of T라는 것이 리얼 밸류드 밴드 패스 시그널이었는데 캐피탈 K개의 QAM 시그널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QAM 시그널들이 각각 어떻게 됐었죠? K번째 QAM 시그널을 XK라고 할까요? K번째 시그널을 봤더니 리얼 파트 오브 해서 데이터가 있었고요. 근데 K 인덱스를 갖고 렉탱귤러 펄스인데 여기까지는 뭐 T 플러스 델타 T를 어떤 T 프라임이라고 놓으면 되니까요. 렉탱귤러 펄스가 있고 그런데 이게 캐리어를 어땠습니까? 캐리어를 2파이 FK 오브 T 플러스 세타 K 이렇게 해서 잡았는데 이렇게 잡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K번째 캐리어는 첫 번째 캐리어의 어떤 K-1 이렇게 잡았습니다. 물론 이제 이 첫 번째라는 것을 어디 두느냐 한 가운데 두느냐 제일 왼쪽에 두느냐 제일 낮은 쪽에 두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질 수 있는데 우리 경우에는 어떻게 잡았냐면은 이것이 F라고 하면 여기서부터 F1, F2, F3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 F 캐피탈 K가 되도록 하고 이 간격들을 각각 1 over T가 되도록 그렇게 편의상 잡아놨습니다. 다른 뭐 논문이나 심지어 제가 쓴 다른 강의록에 보면은 이제 가운데를 센터 프리퀀시라고 잡았는데요. 그렇게 하면 좀 헷갈리기 때문에 편의상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이 OFDM 시그널은 캐피탈 K개의
캐피탈 K계에 synchronized 되어 있는 QAM 시그널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time이 synchronized 되어 있죠. 그래서 실제로 뭐 간단하게 구현하는 방법은 어떠냐면 여기에 첫 번째 데이터 스트림이 들어가고요. 두 번째 QAM 시그널 시퀀스가 들어가고 캐피탈 K 번째가 들어가면 여기다가 이제 QAM 모듈레이터를 할 텐데요. 여기다 예를 들면 뭐 임펄스 모듈레이터를 각각 답니다. 실제로 구현할 때는 이제 뭐 이렇게 하지 않지만 임펄스 모듈레이터라는 건 없지만 이렇게 하고 나면 참고로 시그널이 이제 이렇게 나오겠죠. 캐피탈 K of n에 델타 오브 t 마이너스 n에 t 플러스 델타 t 이렇게 되죠. 매 캐피탈 T 플러스 델타 t마다 시그널이 날아가니까요.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가 렉탱귤러 펄스로 이제 쉐이핑을 할 거고요. 그 다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다음은 이제, 그 다음은 이제 캐리어를 곱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자세히 보시면 이 수식 나와 있는 대로 x of t를 QAM 시그널 캐피탈 K개를 더하는 것이다라고 본다면 여기에도 e to the j 2pi f1t 플러스 세타 1 여기는 e to the j 2pi f2t 플러스 세타 2 해서 마지막에 e to the j 2pi fmt 플러스 세타 m 이렇게 우리가 캐피탈 M개의 로컬 오실레이터를 써서 마치 곱해주고 그 다음에 뭐 리얼 파트를 취해서 뭐 개념적입니다만 어쨌든 사실 구현할 때는 어떻게 하죠? 구현할 때는 뭐 IQ 모듈레이터 이런 걸 쓰면 되겠죠. 네, 이렇게 해서 다 더한 다음에 이제 보내는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나요? 여기서 자세히 보시면 요 F1과 F2와에서 FM과 M이 크면 예를 들어서 캐피탈 M이 한 뭐 1024쯤 되면은 1024개의 로컬 오실레이터가 있어야 되고요. 이 간격들이 이 프리퀀시들 간의 간격들이 이렇게 정확히 일치되어야 되고요. 심지어 그리고 요 임펄스 모듈레이터들도 요 옵셋이 없게 딱 정확하게 돼야 되고 사실 만들기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실제 만들 때는 우리가 이 하나의 로컬 오실레이터만 씁니다. 그래서 만약 시그널이 뭐 이런 스펙트럼을 갖는다고 한다면 요 가운데에 해당할 어떤 F 서브 C에 해당하는 오실레이터만 하나 가지게 되고요. 그러면 여러 개의 캐리어는 어떻게 만듭니까? 놀랍게도 이것을 continuous time에서 여기서처럼 continuous time에서 이렇게 여러 개의 캐리어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inverse discrete Fourier transform, inverse discrete Fourier transform의 fast 알고리즘 중에 하나인 이 inverse FFT 알고리즘을 써서 프로세싱을 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뭐 1024개가 아니라 뭐 예를 들면 한 뭐 800개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800인데 보통 만들 때 어떻게 하냐면 2의 어떤 파워 승으로 되어 있는 것이 FFT가 잘 되죠. DFT가 efficient하게 되죠. 그래서 이것보다 큰 수를 잡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n을 1024라고 예를 들면 잡는 겁니다. 그러고 나면 우린 캐리어를 800개밖에 안 쓰니까 실제로 이 K개를 하면 여기서는 어떻게 됩니까? 224개인가요? 여기서는 네, 224개 정도는 이 제로를 넣어서 IFFT를 합니다. 참고로 이렇게 제로를 넣어서 보내는데 그때 해당하는 가상의 캐리어에 해당하는 것을 null sub 캐리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그림을 그리면 이렇습니다. 먼저 D of n이라는 시퀀스가 있으면요, 하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물론 이제 여러 서로 다른 유저에게 보낼 수도 있고 뭐 그런데요. 이것을 먼저 이 시리얼인 이 시그널이죠. 이것을 패러렐 시그널로 바꿉니다. 그러니까 이제 벡터 시그널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쓰겠습니다. m이라고 하고요. n. 근데 이 벡터 시그널은 어떻게 되냐면 이제 우리가 여기다가 n 포인트 IFFT를 할 것이기 때문에 하지만 보내고 싶은 것은 한 번에 캐피탈 K개만 보내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여기에 요 D of n이라는 걸 만들 때 예를 들면 처음부터 캐피탈 K까지는 여기서 어떤 캐피탈 K를 연속으로 쭉 따가지고 넣고 나머지는 다 제로를 넣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인풋은 n 포인트 IFFT 블락의 인풋은 length는 n인데 K개의 데이터 심볼과
n-k개의 제로 심볼들이 들어있습니다. 이런 것을 널링이라고 하고요. 자, 이렇게 하면 이제 길이가 요거는 이제 length n이죠. 제로까지 넣었습니다. 여기도 이제 당연히 length n이 나오겠죠. FFT는 IFFT는 어떻게 보면 이제 IDFT 매트리스를 곱하는데 IDFT 매트리스가 스퀘어 매트리스니까 똑같은 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떤 디테일드라고 할까요? 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그냥 다시 parallel to serial 이렇게 하지 않고 여기다가 소위 말해서 cyclic prefix라는 것을 붙입니다. 그래서 CP를 붙이는데요. 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아웃풋이 이제 detailed인데요. 그러면 이렇게 벡터가 나오겠죠. detailed of n이라는 벡터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 두 번째에서 캐피탈 n 번째까지 있겠죠. 그러면 이 뒤에 있는 부분 몇 개를 카피를 합니다. 그래서 앞에다 붙입니다. 예를 들면 여기가 1, 2, 3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다 1, 2, 3 이렇게 또 나오는 겁니다. 여기는 A, B, C 이렇게 돼 있고요. 이렇게 circular rotation 되는 것처럼 되면서 앞에다 붙이죠. 그래서 이거를 cyclic 또는 cyclic prefix라고 합니다. 그래서 줄여서 이제 CP라고 하고 이렇게 붙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실 수 있냐면요. 아까 왜 저희가 rectangular pulse를 썼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는데 이걸 잘 보면은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가 t 플러스 델타 t면 이렇게 잘라서요. 여기를 델타 t, 여기를 캐피탈 T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CP를 붙이는 게 요 캐피탈 T였던 rectangular pulse를 더 길게 델타 T만큼 길게 만드는 것과 같은 효과를 냅니다. 그래서 이제 continuous time에서 결국 요 길이가 나중에 전환하고 나면 요 델타 T가 되도록 여기서 뒤에서 따와서 앞에다 붙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cyclic prefix를 add하는 블락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금 들으시면서 도대체 무슨 소리지 이렇게 되겠습니다만 이제 전체적인 아이디어만 보시고요. 디테일은 사실 지금 이 과목에서 커버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것은 OFDM 책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제 벡터 시그널이 나왔는데요. 이건 D 햇이라고 할까요? 예, D head of n입니다. 여기서는 길이가 어떻게 됩니까? 얘는 length가 이제 예를 들면 n 플러스 어떤 다른 값이 됩니다. 그 cyclic prefix 길이만큼 해당하는, 그래서 늘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 벡터 시퀀스를 이제 parallel to serial conversion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를 들면 x라고 할까요? 네, x라고 이제 부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한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이것을 이제 rectangular pulse 같은 걸로 이제 rectangular pulse 같은 것으로 이제 interpolation을 하고요. 사실 정확하게 rectangular pulse는 아니어도 됩니다. 보면 이제 pulse shaping을 하고, 그 다음에 up conversion을 하고, 그래서 이제 하나의 어떤 local oscillator를 쓰고요. 그 다음에 real part를 취하면 우리가 원하는 그런 시그널이 얻어집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여기 보시면은 여기서 이제 discrete time에서 이렇게 continuous time으로 이제 바뀌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아마도 다음 시간에 우리가 디지털 베이스밴드, 디지털 IF 모뎀에 대해서 배울 때 좀 자세히 다룰 겁니다. 어쨌든 지금 이 페이지에서 전체적으로 보여드린 것은 앞서 그 수식처럼 x of t가 캐피탈 K개의 QM 시그널이 그냥 더해져 있는 것처럼 되어 있지만, 그래서 마치 캐피탈 K개의 싱크로나이즈 된 로컬 오실레이터가 있어야 되고 QM 심볼들이 타임이 다 맞아야 되고 이런 것 같지만 사실은 이렇게 디지털 시그널 프로세싱을 해서 디지털 시그널 프로세싱을 해서 그 효과와 동일한 효과를 내고 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은 캐리어를 쓰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IFFT 블락 하나를 써서 마치 여러 개의 싱크로나이즈 되어 있는 캐리어가 있는 것처럼 효과를 낸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전히 제가 몇 가지 더 말씀을 드릴 게 있는데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제 아까 널링이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널링에 대해서 볼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시클릭 프리픽스에 대해서 그걸 왜 붙이느냐 조금 말씀을 드리고 파워 스펙트럼을 계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예를 들어서 어떤 D of N이라는 데이터 심볼이 있고 그것이 P of T라는 트랜스미트 펄스에 의해서 QAM 모듈레이션 되어 있는데 그때 심볼 트랜스미션 레이트가
1 over t sub c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파워 스펙트럴 덴서티가 어떻게 됐었죠? 네, 심볼 트랜스미션 레이트 1 over t sub c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 데이터 심볼의 효과인 파워 스펙트럴 덴서티가 나왔죠. 그런데 이 파워 스펙트럴 덴서티는 일반적으로 어떻습니까? 디스크리트 타임 시그널의 어떤 푸리에 트랜스폼에 해당하기 때문에 주기가 1이죠. 근데 그 주기가 1이 아니라 요 심볼 레이트가 되도록 이렇게 스케일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F가 아니라 FT가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D 시퀀스의 오토 코릴레이션 펑션에 우리가 Y 센스테이셔널이라고 가정하고요. 푸리에 트랜스폼을 해서 그 주기가 1이 아니라 1 over TC가 되도록 그렇게 스케일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트랜스밋 펄스의 에너지 스펙트럴 덴서티 P of F의 매그니튜드 스퀘어를 이렇게 곱해 줬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하나 뜯어보면 어떤지 볼까요? 먼저 이 PSD를 한번 보시면요. 여기가 1 over 2TC이고 여기가 1 over 마이너스 1 over 2TC 플러스 1 over 2TC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뭘 만들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되나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기함수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심볼 트랜스미션 레이트, 그 다음에 에너지 스펙트럴 덴서티 오브 트랜스미트 펄스 이렇게 곱하는데 그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OFDM에서 캐리어가 여기 있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떤 캐리어 시그널을. 그러면 어디에 또 나타나야 되나요? 여기도 나타나야 되죠. 1 over TC만큼 떨어진 여기도 나타나야 되고요. 그래서 펄 쉐이핑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굉장히 와이드하게 하면 어떻습니까? 와이드하게 한다면 네, 하나의 캐리어가 여기도 나타나고 여기도 나타나고 여기도 나타나게 되죠. 네. 물론 이렇게 보내는 기법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컨벤셔널한 OFDM에는 이 서브 캐리어 시그널이 한 어떤 피지컬 프리퀀시 밴드에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다 지워야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요 사이에 있는 것이 반복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샤프하게 이렇게 아이디얼하게 렉탱귤러 쉐입으로 프리퀀시 도메인상에서 아이디얼 로페스 필터링을 하지 않는 이상은 어떤 서브 캐리어는 2번, 3번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요 경계에 해당하는 요 지점 플러스 마이너스 1 over 2TC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로로 만듭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쪽 캐리어를 이제 사용하지 않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렇게 하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도 이렇게 나타나게 되겠죠. 이렇게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제 필터를 예를 들면 이렇게 설계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부분만 통과돼서 나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 데이터 시퀀스의 파워 스펙트럼이 피리어딕한데 1 over TC 간격으로 한 피리어드 안에 이렇게 널이 나타나서 우리가 나중에 거기서 이 트랜스밋 펄스, 트랜스밋 웨이폼을 써서 잘 스펙트럼을 쉐이핑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합니다. 제로를 넣습니다. 그래서 요걸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널 서브 캐리어를 쓰고요. 즉 IFFT를 할 때 일부 위치에 그 인풋 벡터의 일부 위치에 연속해서 0을 쭉 넣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또 D2A 컨버터 얘기를 할 텐데요. D2A 컨버터 followed by analog filter에서 쉐이핑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일부 서브 캐리어들이 이제 제로가 되도록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 IFFT 블락이 있고 이게 예를 들면 1024포인트라면 인풋은 아웃풋은 1024짜리 길이를 갖는 벡터들이지만 이 인풋에는 예를 들면 일부에 이제 제로가 들어가게 됩니다. 간단하게 하는 것은 여기다 이제 제로로 쭉 채워 넣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기엔 데이터를 넣고요. 근데 이렇게 하면 이제 요게 제일 낮은 프리퀀시 되고 점점 이제 높아지는데요. 흔히들 요걸 센터에 놓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나중에 보시면 여기다가 데이터를 넣다가 중간에 제로를 이렇게 넣고 또 데이터를 넣고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구현하느냐에 따라서 널링을 하는 부분이 이제 달라지게 됩니다. 즉 endpoint IFFT 인풋에서 제로가 들어가는 부분이 달라지게 되니까 좀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IFFT 하고 나면 이제 전체 길이가 n인 제로가 거의 이제 없는, 일반적으로는 제로가 하나도 없겠죠. 그런 length n짜리 벡터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cyclic prefix를 왜 쓰느냐? 즉 이것은 어떻게 보면 아까 처음에 continuous time 모델을 보면 이제 spacing, carrier frequency들의 스페이싱이 1 over capital T라고 정의를 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 QAM 시그널의 어떤 보면 rectangular pulse도 capital T만큼 가졌어야 되는데 그것보다 좀 더 길게 잡았었죠. 길게 잡는 이유가 뭐냐라는 데 대한 답변입니다. 그래서 뭐 단순화하기 위해서 이해가 잘 안 갈 때는 이렇게 simplify 하거나 또는 visualize해서 보면 이제 우리가 많이 이해를 할 수 있는데요. 좀 simplify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rectangular pulse가 이제 있습니다. 길이가 capital T 플러스 델타 capital T인, 그리고 그것이 이제 서로 다른 캐리어 2파이 fkt 플러스 세타 k만큼 이제 페이즈를 갖는 instantaneous 앵글을 갖는 그런 컴플렉스 익스포넨셜에 곱해져 있고, 그곳에 이제 리얼 파트로 이렇게 x가 정해졌을 때 이것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k 번째 서브 캐리어 시그널이죠. 이것이 이러한 채널, 그러니까 리얼 밸류드 밴드 패스입니다. 여기 리얼입니다. 여기서는. 그리고 타우 L이 L번째 패스에 캐피탈 L 개의 패스가 있는데 임펄스 리스판스를 그리면 이제 이렇게 되겠죠. 타우 1, 타우 2, 타우 3, 타우 4 이런 식으로 해서 타우 L까지 이렇게 있겠죠. 뭐 음수일 수도 있고요. 이렇게 있을 때 요 오브저베이션 피리어드를 이렇게 잡습니다. 어떤 타우 1부터, 그렇죠? 같은 타우 1부터 하나는 델타 t만큼부터고요. 하나는 같은 델타 t의 t만큼.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죠. 여기가 타우 1 플러스 델타 t고요. 여기가 타우 1 플러스 델타 t 플러스 캐피탈 t입니다. 그러니까 요 길이는 캐피탈 t가 되겠죠. 이런 구간 내에서만 바라보면 어떻게 보이냐는 겁니다. 뭐 좀 황당한 질문이기도 한데요. 자, 일단은 렉탱귤러 펄스입니다. 그래서 제로부터 t 플러스 델타 t까지 있는데 이게 이제 모듈레이트 되어 있는 거고요. 자, 한번 볼까요? 네, 가정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 패스의 딜레이를 타우 1, 마지막 패스의 딜레이를 타우 서브 캐피탈 L이라고 하고 순서대로 이제 타우 1, 타우 2 이렇게 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 패스와 이거 first arriving 패스라고 하죠. first arriving 패스인데 이 차이가 델타 t보다 작게, 즉 델타 t가 채널 임펄스 리스판스죠. 이 길이 델타 t보다는 작게, 즉 델타 t가 더 크게 그렇게 잡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수신 시그널 y of t는 어떻게 될까요? 네,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패스는 어디 나타나나요? 네, 여기 타우 1부터 타우 1 플러스 t 플러스 델타 t만큼까지 나타나죠. 그 다음에 여기에 개인이 이제 뭐 바뀌어서 이렇게 나타나겠습니다. 처음 보낸 시그널의 높이가 1이었고요. 뭐 컴플렉스지만 대충 이렇게 그리면 여기에 뭐 높이가 알파 1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패스는 어떻게 되나요? 여기 타우 1이면 여기가 타우 2겠죠. 그래서 타우 2 플러스 t 플러스 델타 t 동안에 또 뭐 높이가 알파 2가 되고요. 이렇게 해서 마지막까지 하면 타우 캐피탈 L이고요. 여기가 타우 서브 캐피탈 L 플러스 t 플러스 델타 t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시그널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보고자 하는 거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라고 아까 말했었나요? 예. First arriving pass의 딜레이죠. 이게 타우 1이.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 CP의 랭스라고 했습니다. 예. 델타 t만큼. 근데 주의할 건 뭐죠? 이렇게 내려보면요. 여기가 타우 1인데 타우 1 플러스 델타 캐피탈 T는 요 타우 L보다는 크죠. 왜냐하면 이렇게 가정했기 때문에 보시면 이쪽으로 넘기면요. 타우 L 플러스 델타 T가 타우 L보다 큽니다. 그래서 여기가 바로 타우 1 플러스 델타 T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타우 1 플러스 델타 T로부터 타우 1 플러스 델타 T의 캐피탈 T입니다. 예, 캐피탈 T까지 가면 어떻게 되나요? 타우 1 플러스 델타 t의 캐피탈 T까지 하면
이것과 네, 그렇게 볼까요? 자, 그렇게 하면 여기가 되죠. 네, 이렇게 됩니다. 여기가 타워 1 플러스 t 플러스 델타 t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보고자 하는 구간이 이제 요 길이가 됩니다. 요 길이. 근데 요 길이에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요 길이 안에서는 자, 첫 번째 패스는 어떻게 됩니까? 첫 번째 패스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요 구간에 플랫하죠. 그래서 끝나지 않았죠. 아직 이 구간 내에서. 두 번째 패스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역시 끝나지 않았습니다. 요 안에는 다 들어있고요. 마지막 패스도 심지어 요 안에는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패스가 트랜지션이 안 일어나죠. 요 구간 내에서는. 이 구간이 뭐냐? 말씀으로 드리면 이렇습니다. First arriving pass의 arriving time, 타워 1이죠. 거기서 CP만큼 물르고, CP만큼 물르고, 거기서 시작점으로 해서 캐피탈 T만큼만 해서 자른 겁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First arriving pass에서 CP 랭스만큼 물르고,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캐피탈 T까지 자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라보면 모든 패스가 이 심볼이 길이가 캐피탈 T 플러스 델타 T인데 중간에서 바뀌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이것을 정리하면 요건 스킵하겠습니다. 결국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캐리어는 그대로 있고요. 여기 세타는 뺐습니다. 여기서 뒤에 더해져 있었는데요. 앞에서 보시면 여기서 이렇게 더해져 있었던 걸 두 개로 이제 팩터링해서 뺐고요. 그 다음에 이걸 계산을 하고 나면 이 구간 First Arriving Pass에서 CP만큼 물르고 거기서 T만큼 바라본 겁니다. 거기서는 어떻습니까? 모든 것이 이제 플랫하죠. 그래서 게인,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딜레이의 효과입니다. 그래서 e to the j2 pi f tau 1 마이너스가 빠졌네요. 네.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요거는 하나의 어떤 넘버가 되죠. 그래서 요거를 베타 서브 L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간단히 리얼 파트 오브 베타 서브 L의 e to the j2 pi fkt 이렇게 됩니다. 베타는 여기서 이제 컴플렉스 넘버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된 게 하나만 있는 게 아니죠. K번째도 있고 또 여러 개가 있죠. 그러니까 뭐 심볼 곱해져 있고 이렇게 되면 여러 개가 이제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데 F1부터 F 서브 캐피탈 K까지 이 간격이 이제 어떻습니까? 이 간격이 1 오버 캐피탈 T였죠. 그리고 이 오브저베이션 피리어드는 얼마입니까? 이것도 캐피탈 T죠.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캐피탈 T라는 오브저베이션 피리어드 동안 서로 다른 이제 QAM 심볼들이 물론 개인은 이렇게 복잡하게 이제 바뀌었습니다만은 곱해져 있는데 간격이 1 오버 캐피탈 T이기 때문에 결국은 모두 다 오소고널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FSK에서 처럼 오소고널하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렉탱귤러 펄스가 있는데요. 그 렉탱귤러 펄스에 어떤 뭐 다른 값이 곱해져 있고 그 다음에 캐리어 모듈레이션 되어 있는데 이 렉탱귤러 펄스의 길이의 역수배만큼 캐리어가 서로 스페이싱이 되어 있으면 이 시그널들은 다 오소고널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CP를 붙이는 이유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멀티패스 채널에서 딜레이 스프레드가 있을 때에도 그 맥시멈 딜레이 스프레드보다 CP 양을 충분히 길게 해서 즉 렉탱귤러 펄스 길이를 충분히 길게 하면 우리가 수신한 다음에 First Arriving Pass의 Arriving Time으로부터 그 CP 랭스만큼 물르고 거기서부터 그 캐리어 스페이싱, 캐리어 프리퀀시 스페이싱의 역수배, 즉 캐피탈 T만큼 탁 잘라보면 그 안에서는 이 서로 다른 QAM 시그널들이 오소고널하게 보이기 때문에 다 나중에 분리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몇 가지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트랜스미션 할 때는 시그널들이 다 오소고널 했나요? 이게 많은 사람들이 실수를 하는데요. OFDM은 CP를 붙이는 OFDM은 트랜스미션 할 때부터 오소고널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트랜스미티드 시그널들, 트랜스미티드 이 QAM 시그널들은 오소고널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수신된 시그널은 어떻습니까? 이 멀티패스 채널을 일반적으로 통과하고 나면 여전히 리시브드 된 QAM 시그널들도
서로 오소고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냥 매치드 필터링을 해도 매치드 필터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만 오소고날 안 한데 지금 어떤 리시버를 썼습니까? First Arriving Pass Time을 딱 잡고 거기서 CP만큼 누르고 거기서부터 캐피탈 T만큼 즉 캐리어 스페이싱을 역수배만큼 시간 동안만 딱 잘라서 보면 그 안에서는 모든 이 QAM 시그널들이 다 오소고날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핵심입니다. Transmitted 시그널도 not 오소고날, Received 시그널도 not 오소고날이지만 이 간단한 Suboptimal Receiver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관찰한다고요? 매심볼 N에서 First Arriving Time에서 CP만큼 누르고 캐리어 스페이싱의 역수배만큼 관찰하면은 모든 QAM 시그널들이 오소고날해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CP를 넣어서 보내는 OFDM 시스템을 쓰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다렸던 파워 스펙트럼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사실 파워 스펙트럼 계산은 한 페이지고요. 굉장히 싱겁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K개의 QAM 시그널이 있는데요. 이 K개의 QAM 데이터 시퀀스들이 서로 uncorrelated 되어 있다. independent라고 해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가정을 하겠고요. 또 각각의 시퀀스들이 여기서 K는 픽스하고 M만 바꾸면 이제 쭉 시퀀스 심볼들이 나오는데 이것이 화이트 시퀀스라고 하겠습니다. 즉 오토코릴레이션 펑션이 델타 오브 타임 디퍼런스 이렇게 된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이 OFDM 트랜스미티드 시그널의 파워 스펙트럴 덴서티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조금 다른 점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이 X of T라는 시그널을 잡을 때 어떻게 했었나요? 이 F1부터 주파수를 이렇게 늘려나가서 F 캐피탈 K까지 잡았었죠. 그래서 물론 여기 한가운데를 잡아서 F sub C라는 걸 쓸 수도 있겠습니다만 편의상 요 F sub C를 센터 프리퀀시인 것처럼 즉 컴플렉스 엔벨로프를 구할 때 요 F1으로 우리가 컴플렉스 엔벨로프 구하는 방법을 생각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이 컴플렉스 엔벨로프를 만약 구한 다음에 이 리얼 밸류드 밴드 패스 OFDM 시그널의 스펙트럼을 구하려면은 이번에는 4분의 1은 똑같지만 이 F를 F1만큼 오른쪽으로 이동하고요. 그 다음에 플립을 한 다음에 마이너스 F1만큼 왼쪽으로 왼쪽으로 F1만큼 이동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다릅니다. F sub C라는 것을 써놓지 않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컴플렉스 엔벨로프를 구하는데요. 컴플렉스 엔벨로프를 구하려고 우리가 자세히 보면 어떤 식으로 들어있나요? QAM 시그널들이 더해져 있죠. 예전에 우리가 이런 걸 봤습니다. 인디펜던트한 두 개의 랜덤 프로세스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인디펜던트한 두 개의 랜덤 프로세스가 들어있으면 각각의 랜덤 프로세스의 합이 죄송합니다. 인디펜던트한 두 개의 랜덤 프로세스가 있으면 전체의 파워 스펙트럴 덴서티는 이 각각의 파워 스펙트럴 덴서티의 합으로 나타났었죠. 왜냐하면 크로스 파워 스펙트럴 덴서티가 제로가 되기 때문이었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어떻게 보냐면 이렇습니다. QAM 시그널들이 다 이제 인디펜던트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각각의 QAM 시그널들의 파워 스펙트럴 덴서티를 그냥 다 더하면 OFDM의 파워 스펙트럴 덴서티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요거는 1에서 K까지 그 다음에 K번째 QAM 시그널의 스펙트럼 어떻게 되죠? 렉탱귤러 펄스를 썼죠. 렉탱귤러 펄스를 썼기 때문에 그 렉탱귤러 펄스를 쓸 때의 각각의 파워 스펙트럴 덴서티를 그대로 써주면 됩니다. 어떻게 됐었나요? 먼저 심볼 트랜스미션 레이트가 나왔었죠. 그래서 심볼 트랜스미션 레이트 1 오버 캐피탈 T 플러스 델타 T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시퀀스의 파워 스펙트럼이 나와야 되는데 1입니다. 왜냐하면 화이트라고 우리가 했으니까요. 화이트라고 했으니까 데이터의 파워 스펙트럴 덴시티는 플랫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뭘 해야 되죠? 그 다음에는 렉탱귤러 펄스, 사용된 렉탱귤러 펄스의 후리에 트랜스폼을 구하고 매그니튜드 스퀘어를 해야 되는데 해보시면 싱크 스퀘어가 되죠. 이렇게 될 겁니다. 주의하실 건 뭐냐면
이 싱크의 first zero crossing이 이제 요 펄스의 width의 인버스가 되죠. 그래서 여기가 t 플러스 델타 t 이렇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f를 제가 잘못 썼는데요. f는 어떻게 됩니까? 예. k번째 프리퀀시 빼줘야죠. 왜냐하면 그만큼 시프트를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걸 정리하면 이렇게 없어지고, 그래서 먼저 t 플러스 델타 t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서메이션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 싱크 스퀘어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fk는 어떻게 됐습니까? 예, fk는 이제 여기서 fk 빼기 f1이죠. f1을 여기 썼으니까요. 그래서 이것은 k-1 오버 캐피탈 T가 됩니다. 그래서 f-k-1 오버 캐피탈 T, 그 다음에 여기 렉탱귤러 펄스의 듀레이션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이것을 그림으로 그리면 어떻게 될까요? 참 어려운데요. 싱크 스퀘어를 프리퀀시 도메인상에서 이렇게 옮기는 건데 참고가 되는 것이 이 식입니다. 좀 흥미로운데요. 이것은 뭐 보이는 것은 직접 해보시고요. 프리퀀시 도메인 상에서 예를 들면 싱크인데 이 싱크는 제로 크로싱이 매 인티저마다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싱크 스퀘어를 하면 이렇게 됩니다. 저희가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3 이렇게 됩니다. 이것을 이제 매 인티저마다 시프트합니다. 그럼 두 번째는 여기 있겠죠. 이렇게 해서 쭉 더합니다. 그러면 놀랍게도 컨스탄트가 됩니다. 이것은 뭐 증명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주의하실 건 이렇습니다. 요 각각의 싱크가 제로 크로싱을 일으키는 그 위치에, 그러니까 여기죠. 처음은 이렇게 되죠. 예. 그 위치에 다시 다른 싱크가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요? 이 경우는 제로 크로싱은 언제 일어나죠? 제로 크로싱은 매 1 오버 t 플러스 델타 t에 한 번씩 제로 크로싱이 일어나는데 스페이싱은 어떻게 됩니까? 스페이싱은 1 오버 캐피탈 t만큼 되어 있죠. 그리고 앞서 우리가 델타 t가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 스페이싱이 더 크게 됩니다. 그래서 그림을 그리면 뭐 이렇게 되죠. 그래서 제로 크로싱이 일어나는데요. 여기서 이제 이렇게 제로 크로싱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있죠. 그래서 더 해보면 이게 울퉁불퉁하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OFDM에서 CP를 붙인 OFDM에서 파워 스펙트럼을 보면 중심 부분이, 물론 이 경우도 무한기를 더하니까 플랫하지, 이제 몇 개만 더하면은 그 빽빽하게 더해진 부분은 거의 플랫하다가 이제 마지막에 또 이렇게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CP를 붙인 OFDM은 중간에도 이렇게 뾰족뾰족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캐리어가 굉장히 많고 밴드위스를 이렇게 좁게 해서 줌아웃해서 보면은 잘 안 보이기도 하는데 스펙트럴 애널라이저로 보시면요. 뾰족뾰족한 스펙트럼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모든 프리퀀시 대역이 동일하게 이용되지 않습니다. 뾰족뾰족하다는 얘기는 파워가 많이 가는 쪽은 좀 이니피션트하게 사용되는 것이고요. 파워가 덜 가는 쪽도 또 이니피션트하게 사용되는 그런 게 됩니다. 인포메이션 DL에서 보면 이제 플랫하게 보내는 것이 가우시안 채널에서는 가장 효율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스펙트럼 활용이 조금 문제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서브 옵티멀러티가 어떻다고요? 리시버에서 또 간단한 서브 옵티멀 리시버를 이용해서 쉽게 이 프리퀀시 셀렉티브 채널에서도 오소고넬러티를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용이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배운 내용 빠르게 복습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전히 이제 디지털리 모듈레이티드 시그널에 대해서 배우는데 특히 OFDM을 배우고요. 그것이 이제 파워 스펙트럴 덴서티를 공부했습니다. 큰 그림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트랜스미터에서 디지털리 모듈레이티드 시그널의 파워 스펙트럴 덴서티를 알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레귤러터리 오가니제이션들이 이 파워 스펙트럼을 스펙트럼 마스크 등으로 규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리얼 밸류드 밴드 패스 랜덤 프로세스, 리얼 밸류드 밴드 패스 시그널의 컴플렉스 엔벨로프를 가지고 다루면 훨씬 쉽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 파워 스펙트럴 덴서티도 디지털리 모듈레이티드 시그널의 컴플렉스 엔벨로프와 이 디지털리 모듈레이티드 시그널의 그 자체의 관계를 보기로 원했고요. 그래서 컴플렉스 엔벨로프의 파워 스펙트럼이 디지털리 모듈레이티드 시그널의 파워 스펙트럼과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렇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컴플렉스 엠볼프 파워 스펙트럼을 오른쪽으로 캐리어만큼 이동하고 또 플립한 다음에 왼쪽으로 캐리어만큼 이동해서 4분의 1 해주면 된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리고 뭐 ASK, PSK, PAM, QAM 할 것 없이 모두 이런 꼴로 나타내고 나면 컴플렉스 엠볼프의 파워 스펙트럴 덴시티도 모두가 동일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오프셋 QPSK와 MSK는 PSK와 조금 그러니까 QPSK와 좀 비슷한데 다른 점이 있다면 오프셋 QPSK와 MSK는 쿼드러처 쪽에 있는 시그널을 half 심벌 타임만큼 딜레이를 줬고 특히 MSK는 QPSK와 오프셋 QPSK에서 쓰는 렉탱귤러 펄스 대신에 half 사인을 썼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스펙트럼을 바꾸기는 하지만 half 사인이 MSK는 그것뿐만 아니라 즉 파워 스펙트럴 덴서티뿐만 아니라 PAPR도 좋고 제로 dB PAPR을 가졌죠. 또 뭐 QPSK도 그러면 마찬가지로 제로 dB PAPR을 가지는데 더 중요한 것은 continuous phase를 가졌다. 뭐 이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DSCDMA 2.5세대 3G에 사용되는 DSCDMA 파워 스펙트럼은 우리가 랜덤 시퀀스 어썸션을 쓰면은 취핑 레이트에다가 취펄스에 에너지 스펙트럴 덴서티를 곱한 게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큰 그림이었고 오늘은 4G LTE 다운링크에 쓰이는 OFDM의 파워 스펙트럴 덴서티를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이와 유사한 FSK라는 디지털 모듈레이션 기법을 봤습니다. FSK는 매 어떤 심볼 타임 t마다 이 캐리어에서 프리퀀시가 서로 달라질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그리면 간단하게 보면 뭐 로컬 오실레이터가 캐피탈 M개가 있고 M어리 FSK라면 그래서 각각 코사인 시그널을 이렇게 내는데 우리가 매 t마다 이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메시지가 뭐냐에 따라서 이렇게 보내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캐리어 간격들은 보통 동등하게 일정하게 놓는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 이 캐리어들이 이런 사실은 엔벨로프 디텍터인데요. 이런 간단한 코사인 사인 곱해서 스퀘어 썸 한 다음에 컴패레터로 비교하는 리시버로 통과시켰을 때 이 시그널들이 오소고널하게 되는 즉 요 조건이었습니다. e to the j2pi fmt와 e to the j2pi fnt가 내적했을 때 그리고 어떤 간격 동안 적분했을 때 디렉 델타 그러니까 크로네커 델타죠. 델타 오브 n-n 즉 오소고널의 질 조건이었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어땠습니까? 그 인티그레이션 인터벌의 역수의 정수의 캐리어가 스페이싱이 되어 있으면 여기에 앞에다가 뭘 곱하든 페이즈를 뭐 어떻게 더해주든 오소고넬러티가 성립한다. 이런 것을 우리가 보아서 기억을 하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OFDM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OFDM은 여러 시그널 모델이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보여드린 것은 굉장히 간단한 겁니다. CP만 붙어 있고요. 렉탱귤러 펄스만을 쓴 것입니다. 시클릭 서픽스라는 것을 붙이고 뒤에다가요. 그 다음에 뭐 윈도잉을 하는 것도 있고 오버랩 하는 것, 뭐 오만 다른 베리에이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CP added 된 OFDM을 우리가 배우는데요. 간단하게 보면 이렇습니다. 캐리어 스페이싱이 매 1/캐피탈 T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OFDM은 어떤 캐피탈 K개의 QAM 시그널들을 이제 캐리어 F sub K에다가 보내는데 이 QAM이 렉탱귤러 펄스를 갖고 근데 이 렉탱귤러 펄스의 길이가 이 스페이싱, 캐리어 스페이싱의 역수에다가 조금 더 길게 해서 보내는 것입니다. 근데 그 길이가 바로 채널 임펄스 리스판스의 맥시멈 딜레이 스프레드보다 크게 그렇게 잡자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잡으면 좀 복잡한 데리베이션을 거쳤습니다만 어떤 게 가능했죠? 네, 여기서 나오죠. 채널이 이렇게 뭐 스페큘라 채널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캐피탈 L개의 딜레이 멀티패스를 가질 때 우리가 수신된 시그널에서 first arriving pass 기준으로 first arriving pass time 기준으로 그 CP 랭스만큼 부르고 거기서부터 T만큼 잘라서 보면 어땠습니까? 그 다음에는 FSK처럼 서로 다른 캐리어 톤들의 어떤 데이터랑 채널 효과가 곱해져서 그냥 컨스탄트로 곱해서 들어오는 것과 같아서 이 듀레이션 T가 결국은 캐리어 간격과 같기 때문에 오소고넬러티가 회복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CP를 붙여서 OFDM을 쓰는 이유는 바로 멀티패스 채널에서 딜레이 스프레드가 일정 있는 멀티패스 채널에서
굉장히 간단한 서브옵티멀 리시버로서도 여러 개의 QAM 시그널들의 오토고넬러티를 보장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구현할 때는 어떻게 한다고 했었나요? 이 그림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하나의 시리얼 스트림을 패럴렐 컨버전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캐피탈 N 포인트 IFFT를 쓴다면 그것보다 작은 어떤 숫자를 잡고요. 그래서 나머지는 제로를 붙인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이제 널링이라고 하고요. 거기에 해당하는 이 서브 캐리어를 널 서브 캐리어라고 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N 포인트 IFFT를 하고 그 다음에 CP를 붙이는 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렉탱귤러 펄스의 길이를 늘리는 효과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패럴렐 투 시리얼 컨버전하고 어떤 D2A 컨버터를 통과시켜서 이제 캐리어 하나만 써서 실제로 여러 개 쓰지 않습니다. 하나만 써서 업 컨버전해서 보낸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파워 스펙트럴 덴서티, 트랜스미티드 시그널의 파워 스펙트럴 덴서티를 구했는데요. 가정은 모든 캐리어가, 서브 캐리어가 인디펜던트한 스트림을 갖는다고 하면 결국은 토탈 파워 스펙트럴 덴서티는 각각의 파워 스펙트럼들의 합이기 때문에 이렇게 굉장히 간단하게 나왔습니다. 자세히 뜯어보면 어떻습니까? 싱크 스퀘어들이 1/t 간격으로 쉬프팅이 되어 있는데 문제는 각각의 싱크 스퀘어가 이 1/t마다 제로 크로싱이 일어나지 않고 그것보다 더 짧은 1/t 플러스 델타 t에 한 번씩 되기 때문에 썸 하면 어떻다고요? 제로 크로싱과 쉬프팅된 양이 같으면 무한 썸을 하면 플랫하게 되고 유한 썸을 하면 이제 거의 플랫하다가 이렇게 떨어지는데요. OFDM with CP는 어떻습니까? 가운데도 이렇게 뾰족뾰족 하다가 이렇게 마지막에 싱크 스퀘어 모양으로 떨어지는 파워 스펙트럴 덴서티, 컴플렉스 엔벨로프의 파워 스펙트럴 덴서티를 갖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